자, 오늘은 아주 사소한 행동 5가지로 최소 한두 문제는 더 맞히는 시험 보는 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. 안 풀려서 막 당황스러울 때 이 영상 내용들 기억하시면 무조건 한두 문제는 더 맞힐 거야. 자, 첫 번째로 파본 검사할 때 멍 때리지 말고 안 풀 문제를 확인한다. 이걸 반드시 먼저 해야 돼. 내가 3, 4등급이야. 그러면 아직은 22번, 21번 이런 거 어려울 수 있어. 그럼 안 풀면 되거든. 8점 날려도 돼. 어차피 92점에서 출발하는 거지. 한 1분 정도에서 1분 30초 정도 시간을 줄 거거든요. 15번 역시나 어렵게 나왔네. 21번 안 될 것 같아. 22번 뭔가 괴랄하다. 아예 보지 마세요. 그 말은 뭐겠어. 나머지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겠다 이 말 아니야. 괜히 이 문제 찍먹하고 문제 읽고 뇌 쓰고 에너지 쓰고 멘탈 쓴답시고 막 시간 쓰면 도움 안 돼. 애초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. 차라리 15번 같은 거 그냥 풀지 말고 찍어보세요. 어차피 1번에서 14번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었다면 가장 문항 번호가 안 나온 것들 찍어도 확률 매우 높아지잖아요. 자, 그럼 두 번째로 순서와 전략을 세운다. 반드시 맞아야 할 문제와 풀릴랑 말랑한 문제들을 풀어내거나 아예 못 풀만한 문제를 나눠놔야 돼. 애초부터 문제를 파트 1, 그 다음 2, 3로 나눠놓고 생각해. 그럼 파트 1의 문제들은 당연히 뭐겠어? 내가 무조건 맞춰야 될 문제야. 이런 녀석들의 부담이 적을 거 아니야? 얘 먼저 푸시라고. 그 다음에 12번에서 뭐 14번 아니면 뭐 20번 정도 아니면 뭐 28번?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뭐 29번?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 얼마나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를 거야. 핵심은 내가 무조건 맞아야 될 문제, 내가 노력해서 거의 대부분 맞아야 할 문제. 그러면 여기까지만 잘 맞으면 커리어 하이 될 만한 문제들이야.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? 안 봐도 될 문제겠지. 15번, 뭐 21번, 뭐 22번, 뭐 30번, 뭐 28번. 우리가 이미 파본 검사할 때 1차적으로 걸렀을 거 아니야. 우리 3, 4등급 친구들이 행여 이 문제를 틀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어지간히 다 맞추면 점수 보정이 된단 말이야. 뭐 1, 2등급 친구들은 이걸 뒤로 뺀다고 해서 여러분들 손해볼 거 없어. 빠르게 처리할 것들 빠르게 처리하면서 시간 확보하고 멘탈도 많이 안 썼을 거란 말이야. 에너지가 남아있다고. 그때 마지막에 쇼부 걸면 되겠지. 이 상황에서도 전략이 있어. 10번 문제를 푸는데 막혔어. 2번, 3번, 4번, 5분, 10분 푼단 말이야. 맞았다 한들 손해가 너무 커. 내 멘탈 썼지? 집중력 떨어지지. 가장 큰 건 두려움이라고. 야, 내가 10번을 이렇게 힘들게 풀었는데 11번 잘 풀 수 있어. 이미 쫄아 있어. 안 돼, 이미. 가장 중요한 핵심은 멘탈을 계속 유지해 놓은 상태여야 해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냥 넘어가. 이게 핵심이야. 이거 내가 풀 줄 아는 거야. 근데 잠시 안 보인 거야. 이따 보이겠지 뭐. 라고 해서 30분 뒤에 나한테 맡겨. 지금은 잠시 뒤로 물러서 그때 또 막힐 수도 있잖아. 괜찮아. 뭐 세 번째 풀 때 풀리겠지 생각하세요. 이 마인드 하나가 정말 여러분들의 점수를 바꿔줄 거야. 막간의 팁을 좀 드리면 특히나 내가 쉽고 풀 수 있는 문제에서 막혔을 때인데 한 1분 정도 쉬어줘. 한 2, 3번 정도 심호흡 해줘요. 급속도로 빠르게 당을 집어넣어줘. 초콜릿이 있거나 뭐 사탕이 있거나 아니면 오렌지. 그 다음에 다시 풀어. 그럼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한두 문제 더 풀려요. 진짜야. 알겠지? 왜냐면 세 번째로 정말 안 풀리는 문제. 이 안 풀릴 때 해결책을 알려줄게. 딱 하나만 얘기할게. 제발 구하는 거 보세요. 그리고 나서 조건들이 있겠지. 그 조건들을 제발 이렇게 슬러시 치면서 끊으세요.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 번호를 붙여. 1번, 2번, 3번 구하는 거 이렇게. 그 상태에서 설계해봐. 선생님, 감이 안 잡혀요. 보여줄게.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에서 H'1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. 근데 HX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. 근데 구하는 게 H'1이라면 물론 얘네 둘이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 내가 굳이 이 함수를 볼 필요가 있을까? H' 함수가 나한테는 좀 더 예쁜 그리고 좀 더 중요한 함수가 될 수도 있겠지. 문제에서 H' 뭐 0은 3이다. H' 뭐 2는 7이다. HX의 뭐 극소는 뭐가 어쩌고다. 이런 말이 주어지면 굳이 HX로 보라는 게 아니라 H' 함수를 가지고 네가 보라 라고 준 거겠지. 근데 내가 계속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문제를 푼 것 같아. HX로. 그럼 잠깐 이거 머릿속에 지우시고 얘를 기준으로 문제를 봐. 5문제 막혔다고 했을 때 진짜 한두 문제는 100% 풀릴 거야. 특히나 너가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이런 슬래시와 번호를 붙여가면서 조건을 보다 보니까 내가 놓쳤었던 조건들이 보여. 이 3번 조건에서 만약에 어떤 식이 하나 나온 거야. 근데 아무리 봐도 얘하고 얘는 다 쓴 것 같아. 그러면 뭐지? 내가 여기서 조건을 덜 해석했나? 아, 내가 뭐 하나 못했네. 이게 있었구나
라고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. 그리고 번외로 하나의 팁을 더 드리면 문제의 어떤 박스에 뭐 샬라샬라샬라샬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. 막 집합도 있고 막 X는 K보다 작거나 같다 뭐 N하고 K가 막 문자도 많고 이건 뭔 개소리야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. 이거를 막 해석해 보려고 하지만 어차피 못 풀어. 미안한 말인데. 차라리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게 좋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어떤 하나의 예시를 써보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. fx가 x제곱이라고 해볼까? 되나? 아, 되겠네. 아, 이럴 때 안 되겠구나. 그러면 야 뭐야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? 라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. 낯설었던 문제들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질 거야. 왜냐면 내가 어떠한 예시를 들어서 뭔가를 해봤으니까 납득하기 쉬워지게 바뀐다고. 만약에 뭐 자연수나 정수라는 어떤 말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대입해 볼 수도 있겠고, 그래프를 알아내야 돼. 그러면 그래프 중에 가장 쉬운 것들을 내가 관찰해 볼 수도 있겠고, 이런 걸 선생님은 시행착오로 얘기하는데 그거 한 번만 해보세요. 문제가 되게 쉬워져.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바로 실수야. 실수. 3점짜리 4점짜리 하나씩만 실수로 틀려도 7점. 그럼 이미 한 등급이 떨어진다고.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타입이다 라고 하면 이 실수를 방지할 만한 검토할 시간을 한 5분 정도는 반드시 만들어줘. 여러분들이 의외로 어려운 문제에선 실수 별로 안 해. 파트 1에서 여러분들이 다 풀었다, 쉬웠다 했던 문제에서 아마 실수를 많이 할 거야. 첫 번째로는 그 답을 낸 것을 가지고 역으로 이게 진짜 맞는지를 확인해봐. 어떤 조건들을 쭉 풀어서 fx를 구했고 f의 1의 값을 만들었어. 정답이 나왔는데 진짜 fx 함수가 이게 맞았는지를 조건들을 비교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.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아예 그냥 밑줄을 좀 그으면서 읽어보는 거지. 근데 이게 되려면 애초부터 본인이 한 줄 한 줄 예쁘게 답을 써 내려왔어야 돼. 세 번째 방법은 뭔가 애매하게 풀렸던 느낌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. 다시 풀어. 풀었던 것들 안에서 실수를 찾기보다는 그냥 다시 한번 쭉 풀어보는 거야. 천천히. 앞서 풀었던 거랑 답이 똑같다? 그럼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지. 그렇게 해서 내가 틀릴 수도 있는 문제를 100% 맞히게 해놓으면 이 점수의 저점 방어가 된다고. 문제 풀 때 물론 당혹스러워할 수 있어. 막 안 풀려서. 그럴 때마다 하셨는지 확인하고 문제풀이의 순서 전략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진짜 안 풀릴 때 아까 해결책 뭐까지 포함했어? 1분 쉬는 것까지. 진짜 이 안 풀릴 때 그때 이것만 제발 해봐. 선생님이 진짜 100명 두고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아니면 온라인에서도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나도 그렇고 아이들도 이제 느껴. 아, 내가 문제를 정말 생각 없이 꽤 풀고 있구나. 거의 계획 없이 풀고 있구나 라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. 평소에도 그런데 시험장에서 얼마나 생각 없이 풀겠어. 그러니까 잠시 펜을 내려놓고 1, 2분 정도 쉬면서 다시 문제를 읽을 때 구하는 거 조건들 다 끊어보면서 번호까지 붙여가면서 내가 어디에서 조건을 놓쳤나? 내가 이 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잘 설계하면서 풀었나? 구하는 게 이건데 정말 다른 방향으로 풀고 있는 게 아닌가? 라는 걸 한 번만 비교하고 다시 풀어보세요. 복잡한 문제들 의외로 쉽게 풀려지거든. 왜냐면 평가원은 엄청 어렵다라고 출제하는 그런 21번 같은 문제들도 끊어보면은 그냥 4점짜리 초반 문제들 한 3, 4개 합친 거야. 이게 한 뭐 9번 문제들이 한 4개 이렇게 있는 거라니까. 9번 문제 풀 줄 알잖아. 그러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고. 마지막에 좀 운 좋으면 풀 수 있을 거 아니야. 알겠죠? 그래서 확률을 높여가야지. 정말 오늘 적어준 내용만 노트에 적어놓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면 분명히 시험장 안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순간들이 반드시 올 겁니다.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실력과 점수는 비례하지 않아. 여러분들이 평소에 모의고사를 볼 때 80점이 나왔더라도 6월 모의고사는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보는 첫 번째 시험이야. 매우 떨리고 힘들어할 거라고. 본인의 컨디션만큼 그리고 본인의 실력만큼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. 이번 시험 못 봤다고 너무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또 해설 특강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영상 그 다음에 강의 모두 다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보고 듣고 따라오시면 9월 아니 수능에는 정말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우리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또 보도록 합시다.